혹시 양파 매일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이게 몸에 좋다더라 해서 의무감처럼 드시는데 그래서 뭐가 어떻게 좋아진 거지? 하고 약간 고개를 갸웃하신 적은 없으신지 혈압 수치가 뭐 눈에 띄게 내려갔다거나 아니면 혈당이 좀 안정되는 걸 직접 느끼셨어요? 아니면 그냥 막연히 좋겠지 하는 마음으로 드시는 건가요? 사실 양파만큼 이게 흔하면서도 오해를 많이 받는 식재료도 좀 드문 것 같아요. 네, 몸에 좋다고 해서 양파즙을 막 열심히 마셨는데 혈압은 그대로고, 혹은 뭐 생양파 먹었다가 속만 쓰린 경험, 어, 다들 한 번쯤 있으실 법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좀 특별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25년 경력의 내과 전문의가 분석한 자료인데요. 이걸 바탕으로 양파에 대한 그런 뿌리 깊은 오해들을 좀 시원하게 풀어드리고 진짜 효과 보는 섭취법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자료 보니까 잘못된 방법으로 양파 드시던 77세 어르신이 계셨는데 섭취법을 바꾼 지 딱 3개월 만에 혈압이 안정됐다는 놀라운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양파가 가진 그 과학적으로 입증된 진짜 효능부터 시작해서 같이 먹으면 효과가 뭐 2배, 3배가 되는 그런 환상의 궁합, 그리고 또 이것만은 꼭 피해야 한다 하는 잘못된 섭취법이나 위험한 속설까지 양파의 그냥 모든 것을 속속들이 한번 탐구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양파는 좋다 이런 피상적인 정보 나열에 그치지 않고요. 오늘 들으시는 여러분께서 이 지식을 바로 식탁 위에 또 생활에 적용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건강 개선 효과를 경험하시도록 돕는 거 그게 저의 목표입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 위주로요. 좋습니다. 그럼 그 양파의 특별함, 그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사실 양파 보면 90% 이상이 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나머지 10% 안에 핵심이 다 들어있는 거죠. 네, 핵심 성분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능력을 가진 퀘르세틴, 영어로는 컬스세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특유의 매운 향을 내면서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알리신입니다. 네, 이 두 가지가 양파 효능의 거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죠. 퀘르세틴, 그리고 알리신. 아, 이름은 좀 어려운데 그래도 꼭 기억해야겠네요. 근데 이 성분들이 양파에 어디에 좀 많고 또 어떻게 다뤄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퀘르세틴은요, 놀랍게도 우리가 보통 그냥 버리는 그 껍질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알맹이보다 훨씬 더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어떤 연구 보니까 뭐 최대 48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48배요? 와, 껍질을 먹어야 하나요, 그럼? 하하, 그건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요. 반면에 알리신은 원래 양파 속에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양파를 이렇게 자르거나 다질 때 세포벽이 파괴되잖아요. 그때 효소작용으로 생성되는 물질입니다.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알리신은 또 단점이 열에 좀 약해요. 아, 열에 약하다. 네. 그래서 생양파로 먹을 때랑 익힌 양파로 먹을 때 효능이 차이가 좀 생기는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껍질에 퀘르세틴이 많고 알리신은 잘라야 생기고 또 열에는 약하고 이게 양파를 어떻게 먹어야 할지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양파가 구체적으로 우리 몸에 어떤 좋은 영향을 주는지 실제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좋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역시 관심 가지시는 거죠. 심혈관 건강 개선 효과입니다. 과체중이면서 고혈압 진단을 받은 환자 한 7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퀘르세틴 함량이 좀 높은 양파 추출물을 매일 꾸준히 섭취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12주,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 후에 수축 혈압이 평균적으로 3.6mm Hg,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3.6mm Hg. 숫자로만 보면 에게 겨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약물 없이 오직 식품 섭취만으로 혈압에 이런 변화를 가져왔다. 이거 정말 대단한 거 아닌가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약물 치료와는 또 다른 차원의 의미가 있는 거죠. 식품을 통한 혈압 관리는 아무래도 부작용 걱정 없이 좀 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주목할 만한 효능은 대장암 예방 가능성입니다. 중국의 한 의과대학에서 한 1,600명 정도 비교적 큰 규모로 진행한 연구인데요. 양파나 마늘 같은 파속 채소,
영어로는 엘리움 베지터블스라고 하죠. 이걸 꾸준히 많이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대장암 발병 위험이 무려 79%나 낮게 나타났어요. 79%요? 와, 이건 진짜 놀라운 수치인데요. 물론 뭐 식습관 하나만으로 암을 완전히 막을 순 없겠지만 그래도 양파가 대장암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겠네요. 네, 상당히 인상적인 결과죠. 세 번째는 또 뼈 건강, 특히 골밀도 개선 효과입니다. 폐경기 이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좀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양파를 거의 매일 섭취하는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골밀도가 더 높았고요. 특히 관고절, 그러니까 골반뼈 골절 위험이 20% 이상 낮았다고 합니다. 보통 뼈 건강하면 우유나 멸치 이런 거 떠올리는데 양파라니 좀 의외인데요. 이게 칼슘 말고 다른 성분이 작용하는 건가요? 물론 양파 자체에 칼슘이 아주 많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양파 속에 있는 어떤 특정 항산화 성분이라든지 아니면 황화합물 같은 것들이 뼈를 파괴하는 세포, 즉 파골세포의 활동을 좀 억제하고요. 반대로 뼈를 만드는 세포, 조골세포의 기능은 돕는 방식으로 뼈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또 항균 효과인데요. 아직 실험실 연구 수준이긴 하지만요. 양파 추출물이 여러 종류의 해로운 박테리아, 특히 위궤양이나 위암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이 균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혈당 조절 능력. 아까 잠깐 언급했던 그 사례네요. 65세 당뇨 고혈압 동반 환자분이셨는데 양파 섭취법을 제대로 바꿨더니 3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8.1에서 7.25. 와, 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양파에는 미량 미네랄인 크롬이 들어있어요. 이 크롬이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 인슐린이 우리 몸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뭐랄까, 인슐린의 민감성을 좀 높여주는 거죠. 아, 인슐린 민감성. 네, 그리고 둘째는 양파에 이눌린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합니다. 이 이눌린이 장에서 당 흡수를 좀 천천히 이루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식후 혈당이 막 급격하게 치솟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크롬하고 이눌린. 아,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할 성분이네요. 이렇게 정말 다양한 효능을 가진 양파인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특정 음식과 함께 먹으면 그 효과가 배가 된다는 사실? 이게 또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흔히 말하는 시너지 효과, 이거죠? 맞습니다. 음식 궁합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맛의 조화를 넘어서 영양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황금 조합은 바로 양파와 육류입니다. 고기 드실 때 양파 꼭 곁들이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 저요? 저는 고기 구울 때 양파는 그냥 필수거든요. 막 기름진 맛도 잡아주고 단맛도 나고 그래서. 근데 이게 영양학적으로도 이유가 있었군요. 그럼요. 고기, 특히 돼지고기나 소고기, 살코기에 풍부한 비타민 B1하고요. 양파의 알리신, 이게 딱 만나면 알리티아민이라는 활성 비타민 B1 형태의 물질이 생성됩니다. 알리티아민? 네, 이 알리티아민은 일반 비타민 B1보다 우리 몸에 흡수되는 비율이 훨씬 높아요. 지속 시간도 길고요. 그래서 피로 해소는 물론이고 뇌세포 에너지 대시샤를 활발하게 해서 기억력이나 집중력 같은 인지 기능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양파의 퀘르세틴과 알리신이 고기의 포화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어느 정도 좀 상쇄시켜주는 역할도 기대할 수 있고요. 와, 뇌기능 개선까지요? 실제로 저희가 본 자료에 따르면 그 경도인지 장애 초기 진단을 받으신 82세 어르신이 계셨는데 약물 치료랑 병행하면서 불고기나 스테이크 같은데 양파를 듬뿍 넣어서 6개월 동안 꾸준히 드셨대요. 그랬더니 인지기능 검사 점수가 향상되고 일상생활에서의 기억력도 좋아졌다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진짜 놀랍죠? 네, 두 번째 추천 조합은 양파와 토마토입니다. 이 둘은 색깔부터가 참 잘 어울리는데요. 토마토의 풍부한 그 구연산이랑 각종 비타민, 그리고 양파의 유화알릴 성분이 만나면 피로 물질 배출을 돕고요.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서 피로 회복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또 혈압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아, 토마토는 익혀 먹으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높아진다고 하잖아요. 그럼 양파랑 같이 볶거나 끓여 먹으면 진짜 딱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토마토의 그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라이코펜은 지용성이라서 기름에 볶거나 가열했을 때 흡수율이 높아지거든요.
근데 다행히 양파의 주요 영양소인 퀘르세틴 같은 건 열에 비교적 안정적인 편이에요. 알리신은 좀 손실되지만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양파랑 토마토를 함께 넣고 볶음 요리나 스튜, 소스 같은 걸 만들면 맛과 영양,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거죠. 혈관 건강에도 아주 좋은 조합이고요. 세 번째 조합, 이건 저도 좀 놀랐어요. 양파와 올리브 오일입니다. 그냥 볶을 때 쓰는 기름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게 또 엄청난 궁합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양파의 핵심 항산화 성분, 아까 말씀드린 퀘르세틴 있잖아요. 이게 지용성 비타민처럼 기름에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과 함께 조리를 하면요, 퀘르세틴의 체내 흡수율을 정말 극적으로 높일 수가 있어요. 그냥 물에 삶거나 생으로 먹을 때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퀘르세틴을 섭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냥 막 볶는 게 아니라 올리브 오일에 캐러멜라이징 하라는 거군요. 그 약한 불에서 오래 볶아서 갈색으로 만드는 거요. 네, 맞습니다. 양파를 올리브 오일에 넣고 중약불에서 한 15분에서 20분, 질게는 30분까지도 괜찮아요. 천천히 볶아서 캐러멜라이징을 하면 양파의 그 매운맛은 싹 사라지고 숨어있던 단맛과 감칠맛이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지거든요. 그러면서 퀘르세틴 흡수율까지 높일 수 있는 거죠. 시간과 정성이 좀 필요하지만 정말 맛과 영양을 모두 극대화하는 최고의 조리법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 조합은 양파와 달걀입니다. 이건 아침 식사로도 간편하게 먹기 좋은 조합인데요. 네, 달걀은 완전 식품이라고 불릴 만큼 양질의 단백질도 풍부하고 뇌 기능에 필수적인 콜린이라는 성분도 많죠. 여기에 양파의 항염증 효과라든지 혈당 조절 효과가 더해지면 뇌 건강을 지키고 또 근육 손실을 예방하는 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근육량이 줄어드는 근감소증 예방과 관리에 아주 좋은 식당이 될 수 있어요. 아, 근감소증이요? 네, 실제로 근감소증 때문에 거동이 좀 불편하셨던 75세 어르신이 계셨는데 단백질 섭취를 신경 쓰시면서 매일 아침 양파를 넣은 달걀볶음이나 스크램블을 꾸준히 드셨대요. 그 결과 3개월 만에 근력 검사 결과가 호전되고 보행 능력도 개선되었다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와, 듣기만 해도 막 건강해지는 느낌인데요. 그럼 이 좋은 조합들을 실제 요리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팁이랑 레시피를 좀 알려주시죠. 아, 근데 그 전에 양파 쏠 때마다 눈물 콧물 범벅대는 거 이거 진짜 어떻게 할 방법 없을까요? 아, 정말 많은 분들의 고충이죠.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양파를 썰기 전에 냉장고에 한 30분 정도 넣어두세요. 차갑게 만들거나 아니면 뿌리 부분을 가장 나중에 자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아, 뿌리를 나중에? 네, 눈물을 유발하는 그 효소가 찬 온도에서는 활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또 아주 날카로운 칼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해요. 칼날이 무디면 양파 세포가 더 많이 으깨지면서 눈물 유발 물질이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물에 잠깐 담갔다가 써는 방법도 있고요. 오, 냉장 보관이랑 날카로운 칼, 이거 당장 실천해봐야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캐러멜라이징, 그거 정말 인내심이 중요하겠어요. 그냥 센 불에 확 볶으면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절대 센 불에서 급하게 볶으면 안 됩니다. 겉만 타고 속은 안 익거나 심하면 쓴맛이 날 수도 있어요. 반드시 중약불을 유지하면서 최소 15분 이상 나무 주걱 같은 걸로 저어가면서 타지 않게 천천히 볶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깊은 단맛과 부드러운 식감, 그리고 풍부한 영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 맛있는 레시피를 배워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 혈관 건강을 위한 양파 토마토 볶음. 이거 레시피 좀 부탁드려요. 네, 재료는 양파 2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3큰술, 방울토마토 한 10개 정도, 그리고 다진 마늘 1큰술, 마늘 한 3쪽 분량이면 됩니다. 먼저 양파를 얇게 채 썰어서 도마 위에 이렇게 펼쳐놓고 한 10분 정도 그대로 두세요. 아까 말씀드린 알리신 생성을 위한 시간입니다. 아, 10분 대기. 네, 그 다음에 팬에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중약불로 달군 뒤에 양파를 넣고 여기서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황금빛 갈색이 될 때까지 약 20분간 천천히 볶아줍니다. 20분이요? 와. 네, 인내심이 필요하죠. 양파가 충분히 캐러멜라이징 되면 반으로 자른 방울토마토랑 다진 마늘을 넣고 한 5분 정도만 더 볶아주면 완성입니다. 소금, 후추로 살짝 간을 해도 좋고요.
실제로 이 요리를 꾸준히 드신 70세 어르신이 6개월 만에 총 콜레스테롤이랑 그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와, 20분 볶기. 진짜 점성이 들어가네요. 그럼 두 번째는 면역력 증진에 좋다는 자색 양파 샐러드. 이건 어떻게 만드나요? 생으로 먹는 레시피 같네요. 맞습니다. 자색양파 1개, 방울토마토 10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2큰술, 발사믹 식초 1큰술, 그리고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 1줌 정도 준비하세요. 자색양파를 쓰는 이유는 일반 양파보다 그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훨씬 풍부해서요. 시력 보호나 혈관 건강, 뇌 기능 활성화에 더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보라색이 그래서 좋은 거군요. 네, 얇게 채 썬 자색 양파를 찬물에 한 10분 정도 담가서 매운맛을 살짝 빼준 뒤에 물기를 제거하고요. 접시에 양파랑 반으로 자른 방울토마토를 보기 좋게 담고 올리브 오일이랑 발사믹 식초 섞어서 만든 드레싱을 뿌려주세요. 그리고 굵게 다진 견과류를 솔솔 뿌려주면 완성입니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영양이 풍부하죠. 색깔도 예쁘고 만들기도 진짜 쉽겠네요. 세 번째, 혈당 조절을 위한 양파 달걀 볶음 레시피도 알려주세요. 이건 아침 식사로 딱일 것 같아요. 네, 양파 1개, 올리브 오일 1큰술, 달걀 2개에서 3개 정도 준비합니다. 먼저 양파를 채 썰거나 다져서 올리브 오일을 두른 팬에 넣고 중불에서 충분히 볶아서 단맛을 끌어내는 게 중요해요. 양파 먼저 볶기. 네, 양파가 좀 투명해지고 부드러워지면 풀어놓은 달걀을 넣고 스크램블 하듯이 함께 볶아주면 그냥 끝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여기서 포인트는 양파를 먼저 충분히 볶아주는 거예요. 그래야 양파 자체의 단맛이 살아나서 설탕이나 소금 사용을 확 줄일 수 있거든요. 소금 대신에 허브 가루나 후추 같은 걸로 간을 하면 더욱 건강하게 즐길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68세 당뇨 환자분이 이 요리를 아침 식단에 꾸준히 포함시킨 후에 공복 혈당 수치가 평균 한 20mg/dL 정도 낮아지는 효과를 보셨다고 하니까요.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 좋은 참고가 될 겁니다. 물론 약물 치료랑 생활 습관 개선을 같이 한 결과라는 점은 기억해야 하고요. 정말 다 실용적인 레시피들이네요. 감사합니다. 이제 보관법도 좀 알아볼까요? 양파는 잘못 보관하면 금방 무르거나 싹이 나잖아요. 네, 맞아요. 보관이 중요합니다. 통양파는 껍질을 벗기지 않은 상태로 망에 담거나 아니면 신문지로 하나씩 싸서 바람이 잘 통하고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냉장고는 습기가 많아서 통양파 보관에는 오히려 적합하지 않아요. 아, 냉장고가 아니군요. 네, 하지만 한번 자르거나 깐 양파는 얘기가 다릅니다. 공기 중에 노출되면 쉽게 상하고 세균 번식 위험도 있으니까요. 반드시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2에서 3일 내에 빨리 소비하는 것이 안전하고요. 통양파는 서늘하고 건조한 실온, 깐 양파는 밀폐해서 냉장. 네, 기억하겠습니다. 자, 이제 양파에 대해서 떠도는 수많은 이야기들, 그 진실과 거짓을 좀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특히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정말 혹하는 정보들이 많더라고요. 첫 번째, 이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양파만 꾸준히 먹으면 혈압약 끊어도 된다. 이거 진짠가요? 이건 정말 위험한 이야기고요.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앞서서 양파 추출물 섭취로 혈압이 소폭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를 말씀드렸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효과일 뿐이에요. 고혈압 치료제인 혈압약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은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 아니다. 네, 양파는 혈압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이지 치료제가 아니에요. 혈압약을 복용 중이신 분이 마음대로 약을 끊거나 용량을 조절하는 건 정말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역시 그랬군요. 식품과 약은 엄연히 다르다. 이거 꼭 명심해야겠네요. 두 번째 속설, 양파 껍질이 알맹이보다 영양이 60배나 많아서 껍질차를 마셔야 한다. 이건 어떤가요? 약간 퀘르세틴이 껍질에 엄청 많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퀘르세틴 함량 자체는 껍질이 알맹이보다 월등히 높은 게 사실입니다. 연구에 따라 48배까지도 보고되고요. 하지만 함량이 48배 높다고 해서 우리 몸에 흡수되어서 나타나는 그 생리 활성 효과까지 정확히 48배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다. 네, 생체 이용률이라는 개념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껍질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질기고 섬유질이 많아서 소화 흡수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껍질을 직접 먹긴 힘드니까 보통 차로 우려 마시는데
이 과정에서 퀘르세틴이 얼마나 추출되고 또 우리 몸에 얼마나 흡수되는지는 함량과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끓이는 과정에서 열 때문에 손실될 수도 있고요. 물론 껍질을 육수 낼 때 활용하거나 깨끗이 씻어서 차로 마시는 건 좋은 방법이지만 수십 배 효과 이런 말에 현혹돼서 껍질만 맹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맹이에도 충분히 좋은 성분이 많으니까요. 그렇군요. 함량과 흡수율은 다르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양파즙은 만병통치약이다. 이것도 주변에서 진짜 많이들 드시던데 이건 좀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양파즙은 양파의 특정 성분, 특히 알리신 같은 자극성 물질이 고농축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걸 매일 과량으로 섭취할 경우에는 위장에 부담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요.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정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치명적이요? 네, 실제로 건강을 위해서 매일 양파즙을 진하게 마시다가 급성심부전으로 응급실에 실려오거나 심지어 투석까지 하게 된 그런 안타까운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이시거나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신장 기능이 이미 좀 저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하고요. 와, 급성심부전까지. 이건 진짜 함부로 먹으면 안 되겠네요. 네, 굳이 양파즙을 드시겠다면 하루에 한 50ml를 넘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물의 2에서 3배 이상 희석해서 드시는 것이 그나마 안전합니다. 하지만 신장질환 진단을 받으신 분이라면 그냥 아예 드시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알겠습니다. 넷째, 양파는 천연식품이니까 부작용이 전혀 없다. 이것도 당연히 틀린 말이겠죠? 당연히 틀린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식품이라도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것은 아니죠. 대표적으로 과민성 대장증후군 IBS 환자분들의 경우 양파에 함유된 그 포드맵, FODMAP 성분 때문에 가스나 복부 팽만감, 복통, 설사 같은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아, 포드맵. 네. 또한 양파는 혈액 응고를 늦추는 효과가 좀 있어서요.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파를 너무 많이 드시면 약효를 증강시켜서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섭취량에 대해서는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드물지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도 양파의 특정 성분이 요오드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어서 과량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고요. 과민성 대장증후군, 항응고제 복용자, 갑상선 질환자, 이런 분들은 주의해야 하는군요. 마지막 속설입니다. 양파랑 꿀을 함께 재워 먹으면 감기 예방이나 정력에 좋다, 이런 민간 요법 같은 이야기도 있던데요. 이 조합 역시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로부터 민간요법으로 전해져 내려오기도 했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양파의 그 황화합물과 꿀 속에 있는 특정 효소가 만나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시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시력이요? 눈에요? 네, 특히 장기간 꾸준히 섭취할 경우에 황반변성과 같은 안과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 효과를 기대하고 양파와 꿀 조합을 매일 장기간 섭취하는 것은 권장하기 어렵습니다. 가끔 요리에 활용하는 정도야 괜찮겠지만요. 와, 눈 건강에 안 좋을 수 있다니 이것도 꼭 알아둬야겠네요. 그럼 이렇게 장점도 많지만 주의할 점도 있는 양파. 결국 어떻게, 또 얼마나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여러 연구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볼 때 하루 적정 섭취량은 생양파 기준으로 약 50g에서 100g 사이가 권장됩니다. 중간 크기 양파로 치면 대략 한 14개에서 반 개 정도 되는 분량이에요. 하루 양파 반 개라는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셈이죠.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그럼 생으로 먹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익혀 먹는 게 좋을까요? 이것도 궁금해요. 이것도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생으로 먹으면 열에 약한 알리신 성분을 최대한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위벽을 자극해서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반면에 익혀 먹으면 알리신은 일부 파괴되지만 위장에 대한 자극이 줄어들고 퀘르세틴 같은 일부 항산화 성분은 오히려 가열할 때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체내 흡수율이 더 높아지기도 합니다. 아, 익히면 흡수율이 높아지는 것도 있군요. 네, 그런 성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가 좀 약하거나 자극적인 맛을 싫어하는 분들은 살짝 데치거나 볶거나 끓여서 드시는 것이 더 좋고요. 위장 기능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 분들은
생양파와 익힌 양파를 적절히 섞어서 드시는 것이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정답은 딱 하나가 아니군요. 자신의 몸 상태나 기호에 맞게 조절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양파 하나에만 모든 건강을 의존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양파는 분명 건강에 유익한 훌륭한 식재료지만 만병통치약은 절대 아닙니다. 양파의 효능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채소와 과일, 풍곡물, 건강한 단백질과 지방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전체적인 식단의 조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기에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까지 더해질 때 비로소 양파는 우리 건강 퍼즐을 완성하는 아주 의미 있는 한 조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꼭 명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양파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다양한 건강 효능부터 시작해서 함께 먹으면 효과가 극대화되는 놀라운 음식 궁합들, 그리고 또 실용적인 섭취 팁과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한 오해들까지. 와, 정말 유익한 정보들이 많았네요. 네, 양파는 우리 식탁에서 너무나 흔하게 접하는 식재료이지만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서 조금은 새롭게 보이셨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알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양파는 단순한 향신 채소로 넘어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강력하고 또 맛있는 아군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제대로 알고 현명하게 먹는 데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양파가 특정 음식과 만났을 때 이런 예상치 못한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걸 알게 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들 중에는 이렇게 아직 발견하지 못한 놀라운 궁합들이 더 숨어있지 않을까요? 혹시 여러분께서 평소 즐겨 드시는 음식 조합 중에 이건 정말 건강에 좋을 것 같아 라든지 아니면 이 조합은 좀 이상한데? 하고 느껴졌던 것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그 영양학적 궁합을 한번 탐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마 의외의 발견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 양파 이야기가 여러분의 더 건강하고 풍요로운 식생활을 만들어가는데 의미 있는 길잡이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